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요, 군용 스포츠탄이 그래도 좀 눈에 띄네요.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산업용 소재입니다. 4,502억에, 요건 제가 반올림한 수치예요. 그 다음이 군용탄, 그리고 스포츠탄, 국가 방위산업, 그리고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요 탄들이 2,819억으로 해서 33%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제품별 비중을 보면은 판대와 스포츠탄, 군용탄을 좀 가장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요거는 진짜 요거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진짜 요것만 보이죠, 요것만. 네. 자,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3분기에 요거는 2020년도 9월 22일 날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망을 한번 봐보니까 3분기 전망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그래, 그러면은 4분기도 좋다고 하니까 나 이거 끝까지 들고 가야지, 이러면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래, 3분기 때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되려 3분기 때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었죠? 랩지노믹스. 2분기 때 엄청나게 실적 좋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실적 발표 많이 나왔다, 이제 사야지 해서 샀는데 주가 떨어져. 왜? 다음 분기 때는 그만큼의 상승률이 안 나올 거라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 주린이에요. 이제 갓 1년차 된 주린입니다. 차트 분석이라던가 주식을 보는 눈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보고 경험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제가 4분기 영업이익까지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의 상승폭을 보면은 불과 4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9년도에서 2020년도를 보면은 600, 700억 정도가 돼요. 상승폭이 700억이고요. 여기는 400억이에요. 줄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 3분기 때 좋을 거야 라고 딱 봤는데 4분기 때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빼야지, 이렇게 해서 빠지려는 심리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3분기 때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제가 들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물론 종목 상담은 아닙니다. 네. 1968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 때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소전 생산을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 나갔죠. 자,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자국의 회사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태국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수 같은 경우에 39%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100%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소전은 다 풍산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소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판대 같은 경우에는 풍산, 여기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52%, 해외 기업에도 18%, 40%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봉주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외 통틀어서 각각 1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반기 보고서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최근 이슈를 보니까 주가 얘기에 대한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풍산이라는 기업이 구리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좀 다른 이슈가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구리 방산 호주의 풍산 기대감이 올라갔다. 3분기 영업이익 좋아질 것이다. 왜 좋아질 것이냐 봤더니 최대 구리 소비국,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풍산의 가장 큰 손님은 중국이라고. 이 중국의 생산 지표가 양화돼요. 이게 8월 생산량, 그러니까 산업 생산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는 5.6%가 증가가 되었대요. 전년도 대비해서 YY가 5.6% 증가가 되었다. 중국의 생산 지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경기적으로 뭐 만들다 보니까 구리와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수입을 해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풍산의 매출 단가도 올라가고 매출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인프라와 관련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에 따른 설비 투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데이터 설비에 따른 시설 투자가 구리 소비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가 지금 계속 되니까 구리에 대한 소비들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런던 금속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격이 톤당 1,055달러가 상승한 6,213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14일날, 그러니까 10월 14일날 같은 경우에는 6,703억까지 올라갔어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풍산의 주가는 구리 가격의 주가와 동일하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지표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 경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미국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서 하반기 영업이익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풍산의 3분기 컨센서스가 가장 많이 나온 기업이다. 요거는 2020년도 10월 8일 매일경제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올 3분기 때 가장 컨센서스, 이제 컨센서스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얘는 얼마 갈 것 같아요, 얘는 얼마 갈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전문가들이 얼마라고 얘기한 거 평균치를 내놓은 값이 바로 컨센서스인데, 그 컨센서스가 가장 많이 나온 기업들을 보니 풍산이 가장 높고요. 그것도 금속, 방산 쪽에서. 그 다음에 반도체는 심텍이에요. 와, 심텍 좋다. 그 다음에 게임은 네오이즈, 자동차는 현대차, 그리고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화학은 LG화학, 식품은 농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도 컨센서스 어떻게 될 것인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적이 가장 크게 좋아질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풍산, 그리고 여기 사진은 안 나왔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여기 순위에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심텍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에만 따르면은 풍산, 심텍, 네오이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반사 이익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방산 수출 역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3분기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 풍산이란 어떤 기업인가? 제 개인적인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철강보다 먼저 반응을 하는 비철금속 섹터 중에 1위 기업이다. 많은 수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리 가격에 따라서 이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 비철금속 중에서 구리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2위 기업, 3위 기업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도 똑같이 가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을 봐야 되는 기업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리 가격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 가격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6,700달러까지 올라갔다.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미국의 이슈를 봐야 돼요. 지금 바이든이 될 것인가, 트럼프가 될 것인가. 헌터 바이든 이슈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가가 그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풍산이 반사익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대선뿐만 아니라 시위 같은 거 있잖아요.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이슈들을 봐야 되는 기업이다. 그래야지 미국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발전을 봐야 된다. 가장 큰 손님이 중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산업지수라던가 이런 것이 올라가게 되면은 풍산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구리값도 올라가게 되고 풍산도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분기를 매우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영업 실적 발표까지는 그래도 쭉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것 같다. 왜냐? 4분기는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전망치가 그렇잖아요. 미래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망치는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뜰전자라고 해볼게요. 자, 알뜰전자의 요 핸드폰 케이스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왜냐면은 알뜰맨이 유튜브에서 막 데이트를 쳤어. 영업이익이 뭐 2분기 때는 별로 안 되는데 3분기 때는 2만%가 올라갈 거야. 사람들이 막 사겠죠. 근데 또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뜰맨 제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미도 없고 아유 구독자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 뭐 잘 나가긴 잘 나가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썩 그 정도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4분기 전망치는 막 200이에요. 알뜰맨을 사랑하는 팬들은 있으니까 2만이었던 거 그래도 2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알뜰전자의 주주예요. 여러분들이 3분기는 2만% 간대. 딱 샀어. 근데 4분기 보니까 200밖에 안 해? 2만% 갔던 게 200%밖에 안 돼?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떨어지겠는데? 에이 팔아야지. 이런 심리가 더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풍산기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몸 컨디션이랑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서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고요. 오늘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2단계 차선에서 확 들어오려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고 놀라가지고 지금 근육하고 목 뒤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파요 많이. 그러니까 얼얼하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제가 좀 말도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그랬는데 오늘 풍산 진짜 중요한 기업인데 이렇게 좀 낮은 컨디션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세요. 네, 저도 안전운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풍산기업 정말 좋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알찬 기업 분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